자, 잘하 잘하. 자, 이거 뭐냐면 잘생긴 선생님 하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 여러분 다들 못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선생님 잘생긴 선생님 그러니까 잘하 이렇게 되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 지금 여러분 방금 봐서 알겠지만 갑자기 선생님 튀어나왔죠.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버튼 눌린 게 아니라 카메라 감독님 계세요. 그래 카메라 감독님 지금 찍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 가끔씩 카메라 감독님 이야기 할 건데 여러분 다 알겠죠? 선생님 와이프예요. 선생님 와이프가 지금 카메라 감독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갑자기 쓸데없는 개그, 약간 쓰레기 같은 개그 하면 와이프가 엄청 비웃을 수도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그때 또 같이 웃으면 되겠어요. 지금도 웃고 있어요.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초등학교 때 또는 중학교 때 우리가 덧셈을 배우는데 뭐 가로로 더하는 것보다는 세로로 더하는 게 좀 낫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163 더하기 25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를 이런 식으로 적었단 말이에요. 근데 적어서 우리가 더할 때 적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더하는 것도 중요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1의 자리 숫자는 1의 숫자를 맞춰서 8, 10의 자리는 10의 숫자를 맞춰서 8, 그 다음에 1의 자리 내려오면 얼마예요? 1. 그래서 188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3이랑 이렇게 더하면 되나? 3이랑 2랑 이렇게 대각선으로 더하면 되나? 안 되죠. 자리수를 맞춰서 더해야 되는 거죠. 이게 식에서 오면 마찬가지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무슨 개념이에요? 동류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숫자에서 자리수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수는 뭐랑 같냐면 식에서는 동류항이랑 같은 거예요.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1차식은 1차식끼리, 그 다음에 2차식은 2차식끼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뭐예요? 188. 그래서 봤더니 뭐예요? 188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류항을 잘 지켜서 더하면 식을 더하는 거나 숫자를 더하는 거나 식을 더하는 거나 똑같겠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x 플러스 1을 이걸로 나눠라 라고 했을 때 이 나누기를 실제로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면 얘를 어떻게 볼 수도 있냐면 1을 1, 5, 6, 마이너스 3 알죠? 요렇게도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봅시다. 1 하면 1 빼볼까요? 4, 6 그 다음에 4를 하면 4, 4 빼면 2,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2를 하면 2죠? 빼면 얼마냐면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정답은 여기서 1, 1이었으니까 얘는 x 플러스 1이고요. 여기서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고 여기도 마이너스 5가 나왔으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5 나머지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식으로 바로 해버리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얘는 x제곱 어떻게 찾는 거예요? 나머지 무시하고 최고차항끼리랑 비교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도 봐. 나머지 무시하고 1, 1 해서 1 한 거 아니에요. 그럼 x 세제곱이고 그 다음에 여기 두 개 곱하면 플러스 x제곱 빼면 4x제곱 플러스 6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뭐 와야 돼요? 플러스 4x. 그래서 이거 두 개 곱해서 얘가 되잖아. 4x제곱 얘랑 얘랑 하면 플러스 4x 빼볼까요? 넣는 게 2x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뒤에 뭐예요? 플러스 2 하면 되겠네. 그러면 여기 2x 2랑 하면 플러스 2 그럼 두 개 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5 그럼 여기가 여기가 나머지 그 다음에 여기가 목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뭘 쓸 수도 있냐면 검산식을 써볼 수도 있네요. 검산식 한번 써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주어진 이 식 x 세제곱 플러스 5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3은 나누는 수 x 플러스 1의 목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의 나머지 얼마예요? 빼기 5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검산식을 세워볼 수도 있어요. 나누는 수 곱하기 목 그 다음에 더하기 나머지 이렇게 계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식의 계산 좀 어려우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알겠죠? 숫자만 적어서 풀어도 돼요. 여기도 더하기를 하는 건 내가 좀 어려워요. 더하기는 어려운 친구들 없으니까. 근데 더하기도 만약에 여러 개 해야 되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때 앞에 숫자들만 적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도 좋냐면 곱하기 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x 플러스 1, x 플러스 1 곱하면 얘는 뭘 곱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11 곱하기 11이랑 같은 거잖아. 그럼 얼마야? 121이니까 뭐라고 적으면 돼?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라고 적으면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뭐예요? 12 곱하기 10이랑 마찬가지라고. 그럼 144니까 어떻게 적으면 돼?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라고. 쌤 이제 알겠는데요? 그만하지요? 아니야, 잠시만 한 번만 더 해봅시다. 그럼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선생님이 왜 한 번만 더 할 거냐고 했냐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x 플러스 4 곱하기 x 플러스 4를 해봅시다. 그럼 전개해주면 x제곱 전개하면 플러스 8x 전개하면 미안해, 답을 먼저 적어버렸네. 이렇게 하면 또 4 플러스 4x 이렇게 하면 뭐예요? 플러스 16. 그러면 이렇게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6이란 말이에요. 이걸 선생님이 방금 한 것처럼 세로셈 한번 해볼게요. x 플러스 4랑 곱하기 x 플러스 4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1, 4, 1, 4니까 196이잖아. 우리 알고 있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x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6인가? 14 곱하기 14, 196이잖아. 맞죠? 그래서 선생님 14 곱하기 14를 한 거라고.
196이면 이렇게 되냐?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왜요? 뭐가 틀렸네요? 라고 하면 선생님 얘를 한번 잘 적어볼게요. 자, x 플러스 4가 있고 곱하기 여기 x 플러스 4가 있어요. 그럼 4는 어떻게 곱하면 4, 4, 16 4, 2, 4, 6, 4 4, 6 4x, 4x xx 하면 x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6이란 말이에요. 자, 숫자랑 얘랑 차이. 자, 14 곱하기 14랑 얘의 차이점을 해버리면 얘는 16에 190. 차이점 뭐냐면 숫자로 우리가 검은색으로 한 거 숫자예요. 숫자로 했을 때는 4, 4, 16에서 1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1 이렇게 적었었잖아. 기억나니? 초등학교 때 1 적어서 이렇게 4 이렇게 풀었잖아. 그럼 얘는 1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올라가면 돼야 안 돼? 안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숫자로 적을 때는 1위짜리 숫자가 커지면 10위짜리 숫자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식에서는 그게 불가능해.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숫자들을 적어서 다 풀어도 되는데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문제 풀 때 여기 4, 4, 16이 나오면 얘는 이렇게 적으면 안 되고요. 16을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 여기 이렇게 16, 4, 4, 1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 그러면 더하면 1, 8, 16 이렇게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랑 거의 유사하지만 서로 영향을 주면 안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 항등식의 개념인데요. 선생님 지금 항등식 여기 하고 끝낼 거예요. 왜냐면 곱셈 공식을 하나의 강의로 만들기 위해서 하고 끝낼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좀 잘 볼게. 자, 예를 들어서 10a 플러스 b가 32다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 a는 3, b는 2 이거밖에 안 되니? 아닌데 a가 얼마일 수도 있어요. a가 2일 수도 있고 b가 얼마일 수도 있어요. 12일 수도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1의 자리 숫자가 커지면 10의 자리 숫자에 영향을 주니까 3, 2도 되지만 2를 넣으면 12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a, b가 자연수라고 했을 때 이렇게 돼도 말 되잖아요. 근데 자, 그런데 만약에 식의 경우는 ax 플러스 b가 3x 플러스 2예요. 그럼 a는 얼마예요? 3, b는 얼마예요? 무조건 2인 거예요. 얘는 이거 말고 다른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숫자에서는 1의 자리 숫자 커지면 10의 자리 영향을 주지만 식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면 항등식이 되는 거예요. 항등식은 어떤 성질을 이용하는 거냐면 이 식의 이 선형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오케이 됐나요? 그럼 실제로 문제를 풀면 어떻게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걸 구하라. 그럼 a는 3, b는 2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서로 영향을 절대 줄 수 없으니까. 맞죠? 그러면 식이 하나인데 문제는 몇 개 나와요? 문자는 2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또는 어떻게 나오냐면 x제곱 플러스 뭐 3 해볼까? 3은 0. 자, 이게 항등식이래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이게 항등식이면 잘못했다. 쏘리. 자, ax 제곱 플러스 b는 0이다. 이게 뭐래요? 항등식이래요. 이게 항등식이면 어떻게 푸는 거예요? 이 뒤에 뭐가 있으면 돼요?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 맞죠? 0만 있어도 x 제곱 플러스 0 적어주면 a는 0, b는 0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요. 또 어떤 문제로 나오냐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의 k 더하기 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에 대한 항등식이냐면 k에 관한 항등식이다라고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0k 플러스 0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둘 다 0이 돼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2, 여기서는 1 또는 2인데 둘 다 0 되려면 x는 2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무언가에 대한 항등식이다라고 하면 문제가 원래라면 식 하나에 문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얘는 항등식이기 때문에 한 줄만 적어도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여기 A, B, C가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C를 적어도 되잖아. D를 적어도 되고. 그러면 문자 3개를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항등식 문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뭐 곱하기를 할 때도 얘를 할 때 무조건 이거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196으로 하면 안 돼요. 186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돼서 나누기를 할 때는 숫자만 적어서 하는 거 괜찮지만 여기서도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다 보면 이거 두 개 더해서 만약에 10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에 10을 올려 적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10을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나누기를 하거나 더하기를 하거나 곱하기를 할 때 이제 자리수를 올리지 않도록 상수항은 상수항, 1차식은 1차식, 2차식은 2차식까지 하도록 이제 뭐 그런 것도 조금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등식은 이제 이런 거 조금 이런 것만 조금 조심하고 항등식은 이제 이렇게 나오면 엄청 쉬운데 여러분이 실제로 문제를 만나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얘는 이렇게만 푸는 게 아니라 다르게 푸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요거만 할게요. 예를 들어서 x-1 그다음에 x-2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문제를 플러스로 바꿔버리면
얘랑 지금 똑같은 경우죠. 그럼 우리가 이걸 딱 봤을 때 A는 3이고 B는 2다라고 쉽게 구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바로 구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얘는 개수 비교법이라고 해요. 근데 개수 비교법 말고 얘는 뭐야? 개수를 지금 당장 비교하기 어렵죠. 물론 전개하면 알 수 있지만 전개가 좀 어렵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얘는 뭐예요? 숫자를 한번 넣어볼까? 마이너스 1 넣으면 뭐야? 다 사라지면 0은 마이너스 1 넣으면 1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2 넣으면 다 사라지겠죠. 그럼 0은 마이너스 2 넣으면 4 마이너스 2A 플러스 B. 물론 다른 숫자 넣어도 돼요. 0 같은 거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0 넣어볼까요? 0 넣으면 2는 어떻게 돼? 0 넣으면 B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꼭 마이너스 1이나 마이너스 2 넣어도 필요 없이 0이나 다양한 숫자들을 넣으면 되는데 이렇게 숫자를 넣어서 답을 알아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수치 대입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항등식에서는 개수 비교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숫자를 넣어서 수치 대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어떻게 해도 되냐면 두 개를 섞어도 되는 거예요. B 같은 경우에는 두 개 곱해서 2가 된다는 게 바로 보이죠. 그럼 B는 2를 찾고 그러면 이 식 말고 여기 B를 2 집어넣어서 A를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수치 대입법과 개수 비교법을 섞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이 두 개를 합친 말을 뭐라고 하냐면 미정계수법이라고 해요. 알겠죠? 미정계수를 찾는 겁니다. 미정계수법 안에는 수치 대입법과 개수 비교법이 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항등식이 끝나는데 항등식 같은 경우는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런 것들도 항등식이 되고요. 이 뒤에 배울 곱셈 공식도 전부 다 항등식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항등식 같은 게 좀 많다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문제 많이 풀어보세요. 항등식은.